야간 자율학습 신청. 이거 조금 요즘에 애들이 이거 거의 안 하지. 안 해. 근데 일단 너네가 야간 자율학습 신청하지 않으면 어디 가니? 스카 가거나 학원 빈강시가 공부하거나 독서실 가거나 도서관 가서 이런 거지. 그리고 너네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페이스 유지는 안 돼. 절대 안 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애들 자유를 중시하고 페이스 유지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중시했던 애들, 결국은 이런 애들 제소할 경우에는 독재학원과 독재학원이 뭔지 알지? 가서 책상에 앉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까지 싹 다 강제로 통제해주는데, 왜 강제 통제해준 데를 각각 어느 정도의 외부 통제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지. 깨닫고 싶니? 깨닫지 말고 그냥 지금 효율적으로 하고 올해 입시 끝내는 게 낫겠지. 일정한 장소에서 학습을 해야 뇌가 그 장소에 갔을 때 자동으로 집중 조절을 해. 그러니까 공부가 좀 수월하게 되는 거지. 어느 정도 고정된 경쟁 집단이 너네 옆에 있어야 돼. 마라톤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 장기전에서는 무조건 이게 중요해. 자, 이번에는 2월 하순에서 3월 모평, 그러니까 계약할 때부터 3청, 그걸 볼 때까지의 기간, 그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정리할 때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고3 출발하는 시기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계약 직후에 학교 측에서는 여러 가지 안내를 숙지할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자마자 신입생 때 안내받았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약간의 엄포 비슷하게 이거 꼭 따라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안내가 숙제가 될 건데, 이거를 의외로 그냥 고2 때 흔히 겪었던 조종래처럼 생각하고 넘기는 애들이 되게 많아. 굉장히 중요하고, 제때 챙겨 먹지 않으면은 자기 생기부랑 자기가 수능을 위해서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심화 과목들을 다 놓칠 수 있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물론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공지를 해줘.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애를 뭐 멱살 잡고 강제로 뭐 신청시키거나 등록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듣고 저거는 이 타이밍에 학교에서 안내하는 건데 내가 그냥 간과하고 대충 넘길 일이 아니구나, 경청하고 고민하고 학교에다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거를 꼭 명심하기 바란다. 일단 연간 학사나 시험, 우리 1년 동안, 그러니까 너네 고3 끝날 때까지 우리 학교는 이런 학사 일정대로 갈 거고, 이때 시험 볼 거야. 너네 이거 제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험을 응시하지 않을 리는 없지. 하지만 이제 제때 준비하지 못해서 그 시험을 응시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온 점수를 내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거든. 그 타이밍에 그 시험 보고 저 타이밍에 저 시험 보니까 일정 기간 이전부터 대비하도록 해라. 그래야 지금 너의 현재 그 실력 시점을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지. 내비게이션이랑 성성자를 이제 저번 영상에서 내가 얘기를 했었어. 오빠, 엄마, 너네 주말에 교회로 외식 나갈 때, 초행길 갈 때, 그때 얘기를 했었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유턴인지, 좌회전 후에 몇백 미터 간 다음에 우회전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내 머릿속에 예측하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듯이 안정적으로 고3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기능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고3 계약하자마자 이걸 안내하는 건데, 이걸 흘려듣는 애들이 많아. 벌써 9월달 얘기를 왜 해? 막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대학을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내년에 가는 거지. 확실하게 단도리하기 바란다. 그 다음에 올해 대입 구조를 이제 개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너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사실은 학교에서 간단하게 안내는 하지. 전형 일정, 진학 준비 관련해서 학교가 언제까지 뭘 제공할 거다. 니네 대학 전형들이 언제부터 뭐하고 언제부터 뭐하고 언제부터 원서 접수해서 언제 주로 면접이 일어나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학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펼쳐놨거든. 아까 이거랑 비슷해. 그 다음에 3편 끝나자마자 우리는 학급 상담을 해야 돼. 진로 상담이고 1대1 상담이야. 이거 너네 좀 제대로 활용해라. 그냥 놀고 있다가 교무실에 담임선생님이 부르셔. 그래갖고 뛰어가가지고 그냥 담임선생님 질문하면은 글쎄요 뭐 좋은데 가야죠 뭐 이러면서 미리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부모님이랑 상의도 안 된 내용을 전달하면 상담이 껍데기밖에 안 남게 되지. 이거 다 니네 손해거든. 꼭 이런 애들이 80만 원씩 내고 대통령의 유료로 상담 받으러 가. 그 사람들이 학교 일선 교사보다 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너네가 준비를 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점, 이거 꼭 챙겨 먹기 바란다. 역시 이 이유 때문에 칼같이 해야 되는 거야. 대입 구조 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학교는 뭘 대비했는가, 뭘 준비했는가, 그거까지 세트로. 그 다음에 이제 별표가 863개 들어와야겠지. 학생부 관련 내규를 이제 재확인한다. 세특, 창체, 수업 태도,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몇 자 내외로 어떤 사항들을 위주로 세특과 창체에 기재해 줄게, 이런 내용들이 미리 다 마련이 돼 있어야 돼, 고등학교는. 그리고 그걸 너희들한테 공개를 해. 근데 그걸 자기가 모르고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기부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생기부가 그냥 뻔할 뻔짝? 껍데기밖에 안 남을 수가 있어. 자기가 그 내규를 넘어서지 못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너네만 한 명만 쫓아다니면서 신경 써서 좋은 말 써주고 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거 꼭 경찰이 듣고, 내가 지금 세특 노리고 있는데 그 창체 활동했던 그 소지를 노리겠는데, 그러면은 이 기준을 통과해야만 내가 그때 기재될 수 있는구나, 우선적으로. 이런 거 설명 다 해주시니까 경청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라는 것은 이제 추천서가 필요한 전형들이 있어. 주로 교과 전형이지만 뭐 그 외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도 있고 대학마다 달라. 근데 이 추천서는 그 추천서를 작성하는 시기가 있어. 시기가 이제 늦봄이나 초여름 정도에서 이제 제일 빨라야 그때 시작하는데, 지금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추천서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 추천서 있는 애들끼리만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률 훅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니네들 사이에서 은근히 경쟁이 치열해. 근데 옛날 뭐 우리 시대처럼 담임선생님이 좀 이뻐한다고 해서 추천서 주고 이런 건 큰일 날 일이거든 요즘에.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런 기준을 충족한 학생한테 추천서 줄 거니까 자기가 추천서를 요구하는 학교장 추천서, 담임교사 추천서, 자기 추천서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전형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우리 학교 기준은 이거니 미리미리 준비해라. 미리미리 충족해둬라. 그때 가서 저 여기 쓰고 싶은데요. 추천서가 필요하대요. 그거 못 써주지. 너 이 요건 충족 못했잖아. 하고 9월달에 그 얘기 들으면은 갑자기 이제 황당해지는 거야. 전형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지. 이거 경청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결 규정. 이게 생각보다 예민해. 지각, 조퇴, 결석, 지각을 몇 번 반복하면 어떻게 처리할지, 그 다음에 병결 인정을 해주는지, 아니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그냥 결석으로 처리하는지 등등의 고등학교 내에 규정이 있거든. 근데 출결 규정을 정량평가로 하는 대학이나 전형이 있고 정성평가로 하는 대학이나 전형이 있고 또 은근 보면 학생부 전형과 상관없이 논술 전형이나 정시 전형에서 출결이나 학폭 이런 거만큼 반영하겠다. 내신이나 비교과는 반영하지 않지만 이런 데도 있어. 근데 니네들이 흔히 요즘에 예전에는 이걸 출결 뭐 결석 몇 번, 지각 몇 번이면 몇 점 감점 이런 정량평가가 주였지만 정량평가는 줄어드는 과정인데 은근히 교수들이 정성평가에서 이걸 되게 많이 봐. 그 이유가 뭐겠니? 교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대학생 됐다고 수업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시도 때도 없이 휴학하고 얼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고 교수한테 말도 안 하고 군대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되게 싫어해. 기도할 수가 없거든. 근데 그런 애들은 싹수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있다 이거야. 그런데 편견이지 사실. 고등학교 때 이랬다고 대학 때 그런다는 보장 없고 고등학교 때 개근했다고 해서 대학 때 뭘 성실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교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은근히 하나둘 쌓이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학교 선생님한테 저 정말 피부 알레르기 때문에 두드러기 났다고요 이렇게 학교 선생님한테 우기고 칭칭댄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학교 선생님 공정하게 처리해야 돼. 너네만 아프니 니네 경쟁자도 아프지. 그러니까 학교 내에 인정 기준이 있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예를 들면 뭐 진단서나 진료기록서 뭐 이런 거 떼다 주거나 아니면 뭐 여자애들 예측되는 뭐 그런 통증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여자 교사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무단 결석뿐만 아니라 무단 지각이나 그 다음에 조퇴 도망가는 거지. 담임선생님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 말고. 담임선생님 허락받고 하는 조퇴가 있고 전부 다 달라.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학교 선생님 통제 하에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교수가 보고 얘를 합격시켜준다면 내 통제 하에 대학교를 다닐지 아닐지를 편견으로 규정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실 이거 인정됐어 고등학교에서. 근데 병결이 많아. 이거 불이익 없다고 말해. 모든 대학교가. 아픈 게 죄는 아니잖아. 근데 증거는 없다. 내 경험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 왜 그래? 교수도 가르치는 사람이야. 아픈 사람 뽑기 싫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아프면 당연히 병결해야지. 근데 그런 애들 드물잖아. 보통 그냥 오늘 배가 아파요. 체한 것 같아요. 열이 좀 나요. 어지러워요. 뭐 이런 걸로 애들이 쉽게 이걸 처리하거든. 병결이나 질병 조퇴를. 근데 그것들이 쌓이면 뭐 이런 말 하면 뭐 교수들은 부인하겠지. 내가 이런 말 하면 책임질 수 있냐 말하겠지만 어쨌든 내 경험으로는 명백하게 아주 확실하게 불리익이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쓰지 마.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건강상 확실하게 쉬어야 될 때 지금 수업할 여건이 아닐 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당연히 써야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니? 건강해야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내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병이 아니라 그냥 컨디션 안 좋은 거 갖고 이거 쓰는 애들 되게 많아. 이거나 그거 너네 하루 쉬려고 1년 더 공부하는 수가 있다는 점 명심하고. 그 다음에 수시, 정시, 희망조사서. 이거 되게 중요하지. 삼청. 선생님은 이제 삼청이라는 표현을 좋아해. 왜냐면 이거는 평가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서 나는 이게 구분을 명확하게 6평과 9평과 삼청을 구분하고 싶거든. 이거 끝나자마자 이제 진학 상담을 할 거야.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이때 기초 자료가 뭐냐면 너 어디 갈 거냐? 너 원하는 바가 뭐니? 보통 대학교를 묻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전공. 어느 분야로 진학하고 싶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형을 생각하니? 이런 것도 이제 학교마다 양식이 있거든? 그거 써서 오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내 경험으로는 한 85% 정도는 당장 원서 쓰는 것도 아닌데 원서 쓸 때까지 한참 남았는데 수시도 6개월 남았고 정시도 11개월 남았는데 뭘 벌써? 이러면서 대충 아무거나 써서 던져줘. 절대 안 되는 일이야. 물론 너네가 지금 시점에서 실제로 원서 쓰게 될지 말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나중에 이제 진짜 원서 쓸 때 되면 희망이라는 말 없어져. 지원 전형, 지원 학과 이런 말 쓰지 희망이라는 말 안 써. 모르니까 희망이라는 말 쓰는 거야. 그래도 최소한 신중하게 부모님이랑도 상의하고 자기 고2 때까지의 내가 이제 저번에 설명했지. 공부할 때 통증이나 자기가 편안하고 안락한 과목은 뭔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 그 진로에서 특화되어 있는 대학교는 어딘지 이런 거 알아볼 게 되게 많아.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쓰는 애들이 태반이야. 85%. 15% 정도만 제대로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담임 선생님 머릿속에 이제 첫인상이 딱 박혀. 우리 반에 얘는
그런 진로 분야 원하는 애, 그런 전형 생각하고 있는 애, 그 다음에 지금 성적이 어느 정도인 애 가지고 머릿속에 딱 박히거든? 그러면 그 바운더리 내에서 너희들을 신경 쓰고 지도하고 상담한단 말이야, 담임선생님이. 예를 들어 하다못해 학교에서 이제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교내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무슨 지역 학생 활동이 생겼어. 근데 얘는 학종 별로 얘기 없었지? 얘 말고 우리 반에 다른, 얘가 학종 쓴다 그랬지? 얘 불러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담임선생님한테 너희 계획, 확정 계획 아니야. 현재로서의 계획 정도는 전달해 줘야 담임선생님한테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학교는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아. 그건 다 알지. 그런데 나는 그래도 신청해야 된다고 봐. 그 이유를 말하자면 일단은 방과 후 학교를 뭘 수강했고 이수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2024학년도부터 없어졌지. 그런데 방과 후라는 세 글자만 못 쓸 뿐이지 담당 교사가 생기부 창체나 세특, 주로 세특이야. 세특에다가 너네가 수업 중에 했던 성취, 노력, 태도, 방향에 대해서 얼마든지 적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방과 후 수업이라는 표현을 못 쓸 뿐이지 수업 중 이게 과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방과 후를 듣는 것이 생기부를 탄탄하게 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듣냐? 그럴 수가 없지. 더 중요한 고교학점제 신청 과목들도 있는데 방과 후를 우선시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런데 수능이랑 내신 관련되는 방과 후는 생기부에 기재되는 선택 과목만큼 중요해. 기타 뭐 꽃꽂이, 드럼 뭐 이런 거 또 많이 있잖아. 그런 거 말고 수능이랑 내신이랑 교과 관련된 방과 후, 그 다음에 심화, 일반적인 정규 수업에서 진행되는 레벨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심화, 요거 수능 고득점을 위한 거지. 또는 역으로 일반적인 정규 수업 레벨보다 훨씬 얘가 수준이 떨어져서 오히려 정규 수업에서 흥미가 떨어지고 제대로 쫓아오지 못한다, 그런 애들을 위한 클리닉 수업도 또 열어, 고등학교에서. 이런 것들은 일단 결정적으로 수능 성적을 올려주기 때문에 최대한 듣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생기부에 방과 후 몇 단위라고 기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가능하면 요 조건, 그 다음에 요거나 요거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능하면 들어라. 100배 득. 강사가 현직 교사가 아니고 외부 강사가 담당할 수도 있어. 근데 외부 강사가 담당할 때 또 중요한 것은 강사료가 학교나 교육청 지원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너네가 그 방과 후 수업을 들으려면 돈을 또 따로 내야 되는 게 있어. 그걸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거든. 그것만 들어야 돼.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너네를 아끼는 마음에 뭐 너네한테 구체적인 액수를 말할 수 없지만 택도 없는 뭐 커피값도 안 되는 돈 받고 너네 남아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 근데 외부 강사일 경우에는 시간당 커피값밖에 안 되는 거 하러 자동차 기름 빼면서 너네 학교까지 올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임용고시 준비하거나 학원 강사 출신의 젊은 애들이나 그게 이제 학교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력을 갖춘 강사들은 수익자 부담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학교에서 일단 경력을 확인했다. 교사 선생님이 면접을 거쳤다. 교장 교감 선생님의 인가까지 났다. 학부모 총회에서 회의까지 통과했다. 이때 이게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배울 강사는 현직 교사여야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고, 생기부에 기재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워낙 내가 지금 이게 심각해, 그럴 경우에는 나보고 추가로 돈 내라고 하는 강사일 경우에만 듣고, 아니면은 그냥 듣지 마. 그냥 이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학교 내에 저비용으로 그냥 아무나 불러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이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차라리 그 너네 과외하는 선생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일 때는 이제 돈을 낼 경우에는 학교에서 걸러서 채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야간 자율학습 신청. 이거 조금 요즘에 애들이 이거 거의 안 하지. 안 해. 근데 해야 돼. 일단 너네가 야간 자율학습 신청하지 않으면 어디 가니? 스카 가거나 학원 빈강실 가서 공부하거나 독서실 가거나 도서관 가서 이런 데 하지. 그리고 너네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페이스 유지되니? 안 돼. 절대 안 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꼭 이런 애들 자유를 중시하고 페이스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구속해라는 말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학습과 그런 분위기를 중시했던 애들, 결국은 이런 애들 재수할 경우에는 독재학원이 뭔지 알지? 가서 책상에 앉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까지 싹 다 강제로 통제해주는 데야. 왜 강제로 통제해준 데를 각각 재수할 때? 자기가 고3 초에는 자기가 어른인 줄 알았어. 그리고 결과를 맞닥뜨렸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른이든 애든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외부 통제가 필요하구나. 자기가 장기전을 할 경우에는 이걸 깨닫는 거지. 깨닫고 싶니? 깨닫지 말고 그냥 지금 효율적으로 하고 올해 입시 끝내는 게 낫겠지. 그거 일정한 장소에서 학습을 해야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뇌가 그 장소에 갔을 때 자동으로 집중 준비를 해. 그러니까 공부가 좀 수월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흐름이라는 게 있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애들이 이렇게 가면 쭉 한 방향으로 가면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떠밀려가는 게 있거든. 물 흐름에 몸을 맡기고 떠밀려가지. 그러면서 살짝 조금만 저어줘도 저쪽으로 조금씩 나가잖아. 물살에 떠밀려서 이동하는 거야, 지칠 때는. 그 다음에 그 물살보다 내가 추월해서 앞서 나가고 싶으면 그때 다시 힘내서 휘저으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고정된 경쟁 집단이 너네 옆에 있어야 돼. 마라톤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 장기전에서는 무조건 이게 중요해. 물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이 단기전 이런 거는 혼자 처박혀가지고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만 장기전은 반대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오늘 좀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내 앞에 앉은 애는 좀 안정적으로 좀 편안하고
고요하고 캄다운하고 저는 학습하는 그 어떤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은근히 자극되고 난 왜 이렇게 베베 꼬고 있지? 나도 집중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생각이 안 든다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돼. 그런데 이런 데서는 계속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너네 뇌가 경쟁자로 인식을 못해. 편승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지. 약한 강도의 외부 강제. 너네도 알잖아. 선생님이나 너네 부모님 때는 프로 강제 야간 학습이었어. 근데 조금만 딴짓해도 약간만 졸아도 학교 선생님이 하라는 과목 말고 다른 과목만 해도 막 사정시 회처리를 맞고 복도 나가서 손 들고 서 있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 학교 선생님들이 잠깐 순찰만 도시지. 교무실 계시잖아. 너네는 너네 알아서 공부하고. 어느 정도 약한 정도야. 그 정도의 외부 강제는 장기전 굉장히 유용하다. 우리 선생님이나 너네 부모님 세대처럼 강한 강도의 폭력이나 욕설, 강제 명령 이런 외부 강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너네가 느끼는 자유로움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강력하게 추천한다. 그런데 학교마다 이게 좀 그렇더라고. 내가 뭐 어떤 학교는 명문고네, 어떤 학교는 핫발이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이제 재종반이나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럼 고등학교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천차만별이 어떤 반은 5반 남아서 공부하고 어떤 반은 한 반만 불이 켜져 있는데 그 중에 7명 앉아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우리 학년에 남아서 공부하는 애가 한 반 규모 이하야. 그러면 듣지 마. 왜냐면 이런 효과가 전혀 안 생겨. 그럼 그냥 이런 데 가서 자. 어차피 이런 데 가서 자는 거 알잖아. 한 반 이상일 때만 이 효과가 있다는 거 꼭 단도리 쳐주고. 자, 이제 다음 삼청 단기 스퍼트.